안녕하십니까. 아리수학 텔레스 YD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풀어볼 문제는 바로 축구공의 꼭지점과 모서리 개수를 쉽게 세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정다면체와 준정다면체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 텐데, 살짝이지만 아주 제대로 할 거니까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자, 여기 축구공이 있습니다. 이거 멕시코 월드컵 그때부터 썼던 유명한 축구공의 모양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꼭지점과 모서리의 개수를 몇 개인지 구하는 건데, 세다 보면은 뒷면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쉽다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을 공식으로 외워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그러면서도 다른 꼭 축구공이 아닌 다른 입체 도형의 꼭지점과 모서리의 수까지 구할 수 있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다. 자, 그러면 축구공을 직접적으로 세기 전에 축구공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축구공이 처음 시작된 것은 바로 정다면체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정다면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기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정다면체 이런 5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다면체는 바로 한 가지의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한 가지의 정다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보니까 이런 괴물이 나오네요. 바로 뭔가 한 가지 정다각형인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정다면체로 넣기에는 조금 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모든 면에서 봐도 다 똑같은 그 대칭, 어떤 장면에서 보든 어느 방향에서 보든 똑같은 모양이길 바랬는데, 뭐 여기서 볼 때 저기서 볼 때는 다른 모양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서 본 모양은 오각형인데 여기서 보면 사각형이 나오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은 정다면체에 넣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넣고 싶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정의를 바꾸면 됩니다. 아까 있었던 정의, 한 가지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에 뭘 더 추가하면 아까 괴물 같은 모양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 5개만 딱 추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정의 어떻습니까? 모든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이 점에서는 5개의 정다각형이 모였지만 이 점에서는 4개가 모였죠. 이 점에서는 6개가 모였지만 이 점에서는 4개가 모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장한 괴물들을 바로 이 조건을 추가하면서 없앨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다면체란 무엇이냐? 한 가지 정다각형이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모든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같은 입체 도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1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케플러라는 한 천재가 나타나서 이런 오목다면체, 오목정다면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5개가 아닌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게 되니까 정의를 바꾸죠. 네, 정의를 바꿔서 볼록다면체다라는 정의를 마지막에 넣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다면체의 5개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정다면체 종류는 왜 5개뿐일까요? 이 왜 5개뿐일까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 친구가 바로 수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수학은 왜라는 것에 대한 그 근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다면체라는 것만 알고자 하는 친구들은 왜라는 질문을 할 필요 없겠지만, 정다면체를 넘어서 준정다면체, 다른 다면체 아니면 다른 수학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으려면 왜라는 질문을 습관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왜 5개뿐일지 한번 알지오매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알지오매스에 자,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거,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거,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진 거,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자, 먼저 가장 작은 정다각형 중에 하나인 정삼각형을 보면은, 정삼각형에 2개가 모였을 때는 우리가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점에 3개가 모일 경우에는 입체도형을 만들 수 있죠.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정사면체가 되는 거고요. 한 점에서 4개가 모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모여진 게 정팔면체가 되겠습니다. 또 한 점에서 5개가 모인 경우, 이것이 바로 정이십면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한 점에 6개가 모이게 되면 하나의 평면을 이루죠. 이런 것들은 평면이기 때문에 입체도형을 만들 수가 없으므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죠. 따라서 정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는 바로 한 점에서 3개가 모인 정사면체, 한 점에서 4개가 모인 정팔면체, 5개가 모인 정이십면체, 이렇게 3가지가 만들어집니다. 벌써 3개가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삼각형은 더 이상 만들 수 없으니까 정사각형으로 넘어가 보죠. 정사각형은 역시 2개는 안 되기 때문에 3개부터 보면은 이렇게 3개가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인 정육면체에서 만들 수 있고요. 한 점에 4개가 모이면 역시 평면이 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벌써 몇 개가 만들어졌죠?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큰 정다각형인 오각형, 정오각형을 한번 볼까요? 정오각형을 보면은 3개가 모였을 때 만들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정12면체가 되겠고요. 자, 4개가 모일 경우에는 바로 평면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오각형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정오각형은 이제 다 알아봤으니까 어떤 도형 가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정육각형을 보면 되겠죠. 정육각형을 보면 벌써 3개가 모이면은 120도, 120도, 120도에서 360도에서 이미 평면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정육각형이 안 된다는 건 정칠각형도 안 되고 정팔각형도 안 된다는 거니까 정다면체는 몇 개밖에 안 된다.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것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정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오각형 하나 해서 총 5개밖에 없는 거죠. 어때요? 모든 걸 다 해보면 마치 정다각형이 뭐 정칠각형, 정팔각형, 정구각형, 정구십육각형 여러 가지 무한히 있어서 정다면체도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았지만, 무한히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합리적으로 따져보니까 5개밖에 없었다. 바로 그 한 점에 몇 개가 모이는지, 그 다음에 정다각형에 그 모였을 때 평면을 만드는지 평면을 넘어가는지 이러한 그 원칙을 지키면은 다 하지 않아도 5개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류가 5개라는 건 알게 됐고요. 그 중에서 축구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정20면체입니다. 요 정20면체인데, 자, 정20면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구성요소 개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축구공의 구성요소인 꼭지점과 모서리의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정20면체의 꼭지점과 모서리의 개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먼저 정20면체는 면의 개수는 몇 개죠? 위에 이렇게 보이는 뚜껑처럼 보이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에서 5개가 있겠죠. 5개. 다른 한 점에 5개가 모이니까 5개가 있고, 또 밑에도 5개가 있으니까 몇 개가 있죠? 자, 위아래 10개씩 5개씩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면의 개수를 보면 여기가 오각형이니까 오각형에 해당되는 이 밑변에 해당되는 삼각형도 역시 5개가 있을 거고, 여기도 오각형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5개 있으니까 면의 개수는 위아래 5개씩, 그 다음에 옆면이 10개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면의 개수는 20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꼭지점도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세는 것보다 덩어리를 지우면 훨씬 더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위아래에 꼭지점에 하나, 둘에서 2개가 있겠죠. 2개가 있고, 여기에 꼭지점은 어떻게 하면 알기 쉬울까요? 그렇죠. 여기가 오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각형은 꼭지점이 몇 개? 5개. 그 다음 밑에도 오각형 5개. 그러니까 5개, 위아래 하나하나. 그러니까 5 더하기 5는 10이고, 위아래 하나씩 더하니까 2개를 더해서 꼭지점의 개수는 12개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면의 수, 꼭지점의 수는 구했는데,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모서리의 개수. 자, 이게 좀 어렵지만, 이거 역시 어떻게 하면 좋다? 덩어리를 지어주면 좋다. 일일이 하나씩 세는 것보다 덩어리를 지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위에 오각형에서 오각형의 꼭지점 연결된 게 모서리 5개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위에 5개, 아래도 5개. 벌써 몇 개죠? 10개죠? 그 다음에 여기 오각형도 모서리니까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그러니까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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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5, 4, 20. 20개입니다. 벌써 20개를 셌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옆면 테두리인데, 옆면 테두리는 몇 개죠? 네. 여기 꼭지점 하나당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지점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 오각형이니까 5개죠. 그러니까 꼭지점 하나당 2개씩 있기 때문에 5, 2, 10. 10개죠. 그러니까 아까 20개에다가 10개를 더하면은 바로 30개입니다. 일일이 하나씩 세면은 세다가 내가 샜는지 안 했는지 중복해서 세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걱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오각형이라는 덩어리, 그 덩어리를 활용하면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효율적으로 세기 위해서는 이렇게 덩어리로 묶고 분석하면 훨씬 더 쉽게 셀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고자 하는 건 뭐죠? 바로 축구공이죠. 바로 축구공은 정다면체 20면체에서 나온 건데, 그걸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냐? 바로 우리 필즈상 메달에도 있는 그 세계 3대 수학자 중에 하나인 아르키메데스가 바로 이 축구공의 모델인 준정다면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냐? 바로 이게 준정다면체 개수가 5개, 7개, 11개, 2개 하고 13개, 3가지나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축구공에 해당되는 모양은 바로 여기입니다. 깎은 정 20면체. 바로 정 20면체에서 모서리에 그 1대1대1 그 3등분을 한 것 중에서 3등분한 지점을 깎은 겁니다. 이렇게 깎은 거예요. 깎아서 만든 게 바로 정 20면체를 깎아서 만든 축구공, 깎은 정 20면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아까 탐구했던 정 20면체에서 깎은 정 20면체로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축구공이고, 그 다음에 이걸 처음으로 떠올린 이 입체 도형을 떠올린 사람이 바로 아르키메데스다. 아르키메데스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 느낄 수 있는 점은 바로 뭔가요? 정다면체를 알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조건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정다면체를, 새로운 입체도형을 만들려고 도전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수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이 있으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바로 조건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만의 다면체도 만들어보고 여러분들만의 수학 개념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AI 시대에서 질문하면 대답이 척하고 나오는 생성형 AI의 시대 속에서 이 질문을 독창적으로 하면서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것이 점점 가치가 있는 시대잖아요. 아르키메데스를 배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배운 것을 그치지 않고 더욱더 여러분 것을 찾아가는 그런 수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깎은 정20면체를 이제 우리가 축구공으로 쓴 이유는 뭘까요? 정20면체가 정다면체 중에서도 둥그러운 게 가까운 다면체인데 거기 또 깎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9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서 뭐 깎은 정20면체를 개발한 게 아니고 깎은 정20면체를 개발해 놨는데 축구공을 만들 때 이 도형이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학의 쓰임은 언제 쓰일지 몰라요. 일단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배워놓으면 나중에 축구공이라는 옷이 나타나서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금융과학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축구공 모델은 버키볼이라고 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는데 쓰인 아주 안정적인 구조로 쓰인 탄소 60개가 모인 그 구조로서 또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배우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그 원리를 잘 이해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깎은 정의신면체의 구성요소를 알기 위해서 아까 전에 배웠던 정의신면체 구성요소 면, 꼭지점, 모서리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깎은 정의신면체는 어디를 깎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 3분의 1 지점 되는 여기를 깎은 거죠. 3등분한 지점. 그러면 여기 꼭지점 부분이 뭘로 바뀌는 거죠? 이 꼭지점 부분이 뭘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오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꼭지점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네, 오각형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은 뭐가 되는 거죠? 면은 뭐가 되는 거죠? 여기 꺾으면은 여기는 여기 깎이고 여기
자, 여기 깎이고, 여기 깎이고, 여기 깎이고, 여기 깎이고, 여기 깎이고 하니까 여기 육각형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바로 이 육각형이 원래는 정이심면체에서는 삼각형이었던 친구들이다. 그러면은 면이 정이심면체는 20개였으니까 육각형의 개수는 몇 개겠어요? 예, 20개가 되겠죠. 원래 정이심면체에서 면이었던 녀석이 그 육각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꼭지점은 뭐로 바뀌었죠? 네, 정오각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 12개가 바로 오각형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서리 개수 요 30개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렵죠? 자, 그러면은 이 모서리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 지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육각형은 몇 개죠? 여기 깎은 정이심면체에서는 바로 육각형이 20개였죠. 왜냐하면 정이심면체에서의 20개가 면이었으니까. 정오각형은 꼭지점의 개수인 12개라고 그랬죠. 자, 모서리 개수를 하기 전에, 자, 그러면은 육각형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육각형 하나당 얘네들이 전부 다 분리됐다고 본다면 육각형 하나당 6개인데 그게 20개니까 120개. 자, 그리고 오각형은 몇 개죠? 5개당 12개니까 60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서리 개수는 다 오각형, 육각형이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120개, 60개, 즉 180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시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두 개가 하나가 되니까 서로 중복이 되죠. 여기 바로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두 개를 같이 중복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180개에서 나누기 2한 90개. 바로 그래서 축구공의 모서리 개수는 90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일일이 세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였죠? 바로 이 축구공에 있는 그 정다각형이 육각형이 20개, 오각형이 12개라는 것을 알아내니까 그 친구들이 다 흩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사고 실험을 한 거죠. 머릿속에서 다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180개가 있었고 다시 걔네들을 모여가고 딱 모이는 순간 중복된 것들을 나누기 2하니까 90개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꼭지점 역시 육각형은 한 개당 6개씩 있으니까 전체 120개 있겠고 오각형도 60개 있겠죠. 자, 근데 여기는 꼭지점 하나당 몇 개가 모였죠? 네, 3개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180 나누기 3하면 60. 그래서 꼭지점의 수는 6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드디어 구할 수 있었죠? 축구공의 꼭지점과 모서리 수는 몇 개입니까? 바로 오각형이 12개, 육각형이 20개. 그래서 꼭지점은 60개, 모서리는 90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본질을 보면 축구공을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바로 축구공의 출발점은 정다면체였고 정다면체를 세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해 봅시다. 자, 꼭지점과 모서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자, 꼭지점은 한 점에 몇 개의 면이 모였는지, 그 다음에 모서리는 2개가 모여서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것을 알게 되면은 바로 계산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걸 알게 되면 아까 깎은 정이심면체뿐만 아니라 깎은 정팔면체, 그 다음에 부풀려 깎은 유팔면체 이런 것들까지도 다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하나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알게 되면은 여러 정다면체의 구성 요소까지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본받자고 그랬죠? AI 시대에서는 바로 아르키메데스 같이 자신만의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됐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대우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발견해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이 좀 길었지만 길은 내용만큼 내용은 풍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풍성했다는 것은 또 한 번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됐다면 다시 한번 보면서 끈질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르키메데스가 원주율을 구하기 위해서 정 96각형까지 도전했던 끈질김의 소유자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알 수 있도록 아는 데까지 끈질기게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준정다면체 여러분들만의 입체 도형을 한번 만들어보는 독특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배워본 축구공의 구성요소 세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